안녕하세요, 몽 선생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국내 학생들이 국내 수능 점수나 아니면 내신 점수를 가지고 입학할 수 있는 싱가포르 대학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싱가포르 유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당연히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싱가포르 대학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먼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가포르는 크게 세 가지 대학의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자, 첫 번째는 싱가포르 국립대, NUS, NTU, SMU 뭐 이런 국공립대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영국이나 호주 대학교의 분교나 캠퍼스를 의미하는 뭐 사립대학교, 그리고 라셀과 나파와 같은 뭐 예술대학, 이렇게 세 가지 대학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대학들의 세계적인 평가, 인지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국립대 NUS는 전 세계 11위, 그리고 아시아 1위에 해당되는 대학으로 서울대보다 훨씬 더 높은 상위권 대학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NTU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13위에 랭크되어 있는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영국과 호주 대학의 캠퍼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 100위에서 300위권 안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대부분 인서울권이나 수도권 정도의 대학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의 버밍엄대 같은 경우에는 100위권 안에 들어오는 대학이기 때문에 또 이 대학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술대 같은 경우에는 예술 분야 순위에서 전 세계 2위, 14위에 랭크되어 있죠. 그리고 라셀 싱가포르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50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한양대 4년제가 150위에 랭크되어 있죠. 자, 이 의미가 라셀 전문대가 4년제와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다.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대학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대학 순위에 대해서 한번 다뤘거든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거두절미하고 국내 내신이나 아니면 수능을 인정해주는 그런 싱가포르 대학이 어딘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오늘은 국내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만 대상입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먼저 국립대학입니다. 자, 국립대학은 기본적으로 20여 개가 넘는 국제 전형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 중에서 한국 일반고 출신들은 아더스 전형에 속해 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 아더스 전형에서 NUS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국내 내신이나 수능 점수만을 인정해 주지는 않고요. 다행스럽게도 NTU 난양공대와 SMU 싱가포르 경영대는 국내 내신이나 수능 점수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뭐 시험 점수 없이 국내 수능이나 아니면 내신 플러스 영어 점수, 영어 공의 점수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 원서 접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NTU는 아예 코리안 전형이 따로 있고요. SMU는 아더스 전형인데 거기에 한국 학생들의 내신과 수능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NTU 같은 경우에는 국내 내신 1, 2등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SMU도 성적 기준에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NTU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는 국내의 점수로만 입학한 케이스를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사실 거의 보지는 못했고요. 그래도 SMU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국내 내신이나 수능 점수로만 입학한 학생 케이스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싱가포르 국공립대는 워낙 이 경쟁이 치열하고 또 뭐 IB 디플로마나 SAT나 AP 혹은 A레벨 점수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또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국내 점수로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합격하는 게 조금 무리가 될 수는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합격률을 높이려면 추가적인 시험 준비를 더 하는 게 좋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렇다고 무조건 뭐 안 된다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뭐 SMU 같은 경우도 합격 사례가 있고 또 SMU는 이 정량 평가보다 정성 요소를 조금 더 많이 평가하는 이런 대학이기 때문에 내신이나 이런 수능 등급이 높은 상태에서 내가 활동 내역이 좋고 뭐 상장 수상 내역도 있고 뭐 이런 내용이 풍부하다면 한번 접수해 보시는 것도 뭐 경험상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영국과 호주 대학의 캠퍼스 사립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립대 학교들은 국내 내신이나 수능을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중에서도 또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내신과 영어 점수를 동시에 평가하는 곳이 있고 내신은 평가하지 않고 오로지 영어 점수만 가지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사립대학,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탑 5 사립대학들이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싱가포르 사립대 중에 가장 좋은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SIM 같은 경우에는요,
고3 내신 평균 70점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고3 내신 평균이 부족하다면 수능 4등급 이내, 평균 4등급 이내를 대신 제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JCU와 PSB 같은 경우에는 고3 내신 평균 55점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카플란과 MDIS 그리고 그 외 사립대학들은 내신 평가를 하지는 않고요. 영어 점수 평가만 하고 있습니다. 자,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입학 컷이 있거나 뭐 경쟁률이 상당히 높거나 이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1학년을 보통 디플로마로 시작하거든요. 대학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디플로마라는 과정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여기서 학점을 받고 이거를 통과하는 기준으로 대학교 2학년을 가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서 경쟁을 해서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학하는 거 자체는 국내 내신이나 수능 점수만 잘 가지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자, 참고로 고3 평균 점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이거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되게 심플한데요. 예를 들어 한 과목당 뭐 100점 만점이다. 그러면은 뭐 이게 내가 본 게 10과목이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것들을 다 더해서 그거 합산한 것에 평균 점수를 내면 됩니다. 고1, 고2는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고3 점수만, 고3 점수의 모든 학과목을 합산한 평균 점수가 70점 혹은 55점이 넘어야 된다. 이게 사립대가 원하는 기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 점수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한번 더해보시면 내가 어느 사립대에 들어갈 수 있는지 바로 좀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예술대학입니다. 자, 예술대학은 공립형 대학이기도 하죠. 준공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라셀과 나파의 예술대학이 있습니다. 뭐 나머지 대학들은 준공립이 아니라 사립대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술대는 사실 뭐 국내 내신이나 수능 이런 게 다 평가 항목이 아니고요. 오로지 고등학교 학력 자격만 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파 같은 경우는 심지어 고등학교 졸업 전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마 고2 이상 학력이면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예술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국내 내신 점수나 뭐 수능 점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로지 실기, 작품, 포트폴리오 평가 위주로만 입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술대 준비하시는 분들은 첫째도 포트폴리오, 둘째도 포트폴리오, 셋째도 포트폴리오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좀 추세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포트폴리오 외에도 뭐 자소서나 그리고 인터뷰 항목에서 학생들을 좀 더 선발을 하려고 하는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라셀을 보면 올해 입시 때 포트폴리오 자격이 안 되면 아예 그냥 불합격을 시켜버렸고요. 자소서를 준비를 다 시켰고요, 제가 올해. 그리고 인터뷰에서도 좀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 외에 자소서 인터뷰 항목도 조금 더 준비를 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예술대도 국내 내신이나 수능 점수가 인정이 되긴 되는 거죠. 네, 학력 자격을 평가를 하니까. 다만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다 뿐이에요.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국내 내신이나 수능으로 대부분의 싱가포르 대학교 입학 신청 그리고 원서 접수를 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한국 학생들이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 후 비교적 수월하게 입학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사립대와 예술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싱가포르 유학을 가는 학생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내신이나 수능으로 갈 수 있는 싱가포르 대학을 어느 정도 좀 구분을 해드렸는데요. 자, 추가로 많은 학생들이 국내 내신이나 아니면 수능 점수가 부족할 때 아예 입학의 기회를 가질 수 없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또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국립대는 내신이 높아야 되니까 말할 필요가 없고 예술대도 포트폴리오 위주로 평가하니까 여기도 말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립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영국이나 호주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프로그램, 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입학 자격이 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이 파운데이션으로 들어가게 해서 여기서 기초 과정을 밟고 그리고 대학을 올라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고3 평균 점수가 70점이 부족하다, 55점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파운데이션을 들어갔다가 대학을 입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학의 기회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 국내 고등학교 출신자들, 즉 국내 수능이나 아니면 내신 점수로만 입학할 수 있는 대학들은 꽤 많이는 있지만 그래도 가장 현실적이고 수월한 대학은 사립대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공립대나 예술대는 무언가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각 대학 유형별로 입시 전형의 차이가 너무 크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긴 좀 한계가 있고요. 자, 오늘은 아무튼 국내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 유형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1대1 상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방문 상담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온라인 비대면 상담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단순히 뭐 내가 점수 조건에 맞춘다고 어떤 대학을 막 입학한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유학이라는 게 좀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수성을 잘 고려해서 나한테 맞는 대학과 나한테 맞는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입학이 다가 아니라 졸업을 잘해서 또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또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고려해서 완벽한 선택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뭐 유학원을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실제로 또 유학을 했고 대학에서 또 오랫동안 교직원 생활을 했었죠. 한 10년 정도. 싱가포르에서 그런 경험들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유학이 무조건 좋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학생들한테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피 유학이 되지 않고 중요한 기점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학생들 정말 응원하고요. 모두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일 수도 있고, 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얻을 때가 많습니다. 자, 이상 오늘 내용이었고요. 제가 국내고 학생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싱가포르 대학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편에서는 한국 검정고시로 갈 수 있는 싱가포르 현실적인 대학이 어떤 곳인가, 뭐 이런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어떤 이득이 있나, 뭐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또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떠나시기 전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